부동산 투자의 확실한 길잡이 영상을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 네.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광진구, 네. 저기, 자양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를 팔고요. 네. 좀 다른 데로 옮겨볼까 해서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네, 그럼 말씀 주신 이 자양동의 현대아파트 거주하고 계시는 상황이세요? 현재 거주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 전세 거주를 하고 계시나요? 나는 지금 아산에 살고 있는데요. 자가에 살고 있어요. 네. 지금 지방에서 살고 계시고 자가 거주하고 계시고 투자 목적으로 그런 광진구 자양 현대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걸 좀 다른 네. 투자 목적은 아니었고요. 당초에는 네. 거주하기 위해서 그걸 사서 거기 거주를 하다가 네. 사정 변경이 생겨가지고 현재는 아산으로 이제 이사를 갔고요. 네. 지금은 전세를 이제 좀 주신 상황이고요. 네, 전세를 준 상황인데 네. 거기 이제 굳이 뭐 살아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네. 그거를 이제 매도를 하고 네. 성산 시형 쪽으로 한번 옮겨볼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럼 광진 자양 현대아파트에서 성산 시형아파트로 갈아타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면 되겠네요. 이사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생은 하는데 시청자님도 아주 네. 시청하시느라고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이제 거주하시다가 전세 주고 이사 가셨는데 아산 쪽에서는 뭐 잘 이사 가신 거예요?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잘 이사 간 건 아니고 뭐 네. 이제 제가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네. 네,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청산을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지방을 갔는데 네네네. 전세를 주고 갔어요. 그래서 네. 다시는 뭐 그쪽에서 살아야 할 그런 특별한 이유도 없고 오케이, 네. 그냥 거기 지금 뭐 동서울 터미널이 재개발된다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네. 과연 그것이 현재 우리 자양 3차 아파트까지 영향을 미칠지도 자꾸 미지수가 생기고요. 네. 그래서 그냥 그걸 팔아서 네. 저기 성산 시형 쪽으로 한번 옮겨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네. 보도록 하죠. 네. 일단 현대 3차 뭐 거주하고 계시다가 지금은 투자 목적으로 뭐 어떻게 됐든 지금 내가 거주하고 있지 않으니 일단은 투자성으로 전환이 된 거고요. 예. 그렇게 전세를 두고 있는 건데 지금 매수는 얼마에 하셨던 거죠? 그게 2009년도에 5억 정도에 매수했어요. 2009년에 5억이셨으면 당연히 차익적인 부분은 이제 크게 생기셨을 거고, 네. 3차, 현대 3차가 그렇습니다. 일단 살기 너무 좋죠. 한강변에 위치를 해 있고. 네.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지금 보유하고 계신 게 현대 3차가 그 한강 뷰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두 개 동이 있는데. 네, 앞동, 뒷동이 있죠. 네. 앞동, 뒷동이 있는데 앞동은 아니고 뒷동이에요. 뒷동은 네. 이제 동간 사이로 이렇게 보일 정도예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쭤봤던 게 그 네. 중앙 그 뷰에 따라서 가격이 한 1억 이상 좀 차이도 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 네. 일단 자양동의 현대 3차 아파트는 꾸준히 부동산 어떤 거 상승기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네. 계속 꾸준히 올랐던 곳이에요. 그리고 네, 아까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서울 터미널의 어떤 개발 네. 이런 쪽에 대해서 그 영향 여파가 네. 그렇게 크지는 않는 아파트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상승기 동안에 가격이 올랐던 이런 차익을 챙겨 가신다는 차원에서 저는 찬성. 그래서 네. 지금 갈아타시는 시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현대 네. 3차 아파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네. 얘보다 더 오를 수 있는 힘이 있는 아파트가 있다면 당연히 지금 그쪽으로 갈아타셔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네, 사실 그걸 지금 고민을 맞습니다. 하는데, 뭐 굳이 성산 시형이 아니더라도, 네. 좋은 쪽 있으면 좀 조언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근데 우선 네. 성산 시형 사는 사람들이 또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말씀을 하셨으니까 성산 시형 아파트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네. 성산 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지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서울 서부 쪽에서는 재건축의 대명사예요. 네. 저 목동과 함께 이쪽 서북권에서는 성산 시형은 거의 재건축의 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성으로 많이 들어갔던 아파트예요.
네. 당연히 입지적으로는 정말 두말할 나위가 없이 좋은 아파트예요. 네.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네. 그런데 지금 아마 시청자님도 이 프로를 우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프로를 꾸준히 시청을 하실 텐데 지금 재건축에 대한 규제, 이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지금 최근에 갑자기 또 뭐 이제 심해졌죠. 네, 맞습니다. 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가 되고 대출에 대한 규제가 되고 네. 거기에 재건축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제가 또 생기고 네. 거기에 요즘 또 나오게 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고 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자 조합원의 지위양도 금지라든가 대출 규제로 인해서 수요가 위축이 됐죠. 네. 수요가 위축이 됐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분양가 상한제의 어떤 그 실시 여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사업성 즉 수익성을 악화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니까 자 성산 시형 아파트가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완전히 서울 서부권에 그냥 대규모 단지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쪽에 뭐 상암동에 있는 미디어시티부터 해서 상암동, 수세, 가재울에 있는 어떤 대규모 개발 호재를 모두 싹 끌어안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임에는 분명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사업의 단계도 그렇고 아직 안전진단 검사도 받지도 못했어요. 네. 그러다 그런 보니까 것 같아요. 아직도 먼 얘기고 네. 여기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또 민간 택지에 대해서 실시를 하게 된다고 하면 네. 이 사업 진행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진행되는 이익 마진 초과이익 환수제로 다 털리고 네. 분양가 상한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굳이 진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조합원들의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네. 그것도 우리가 염려 안 해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네. 사업이 장기화된다라는 우려.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만에 하나 우리 시청자님께서 여기를 지금 예전에 여기를 구입해가지고 거주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네. 이러시면 저는 계속 보유하면서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상황들에 대처를 하면서 한번 기다려 보자라는 의견을 드렸을 텐데요. 네. 여기에 지금 투자용으로 들어간다, 수익성을 노리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재초안이라든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당연히 수익성이 지금 악화가 되는 상황에서 네. 수익을 노리고 지금 들어간다라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논리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자양동의 현대 3차를 매도하는 거는 지금이 갈아타시기에는 적절한 시기다. 맞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그 갈아타는 투자처를 성산시형으로 정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한 번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수익적으로 네. 들어가는 건데.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네. 이렇게 문제점만 얘기를 해놓으면 뭐 저에 대한 신뢰가 또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 문제점이 뭐 신뢰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정확하게 주면 오히려 더 신뢰가 생기겠죠. 저 농담으로 했는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니까 제가 다음 말이 조금 버벅대겠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문제점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렇다면 대안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 더 좋겠죠. 네, 그러겠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조금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서울에는 이렇게 서울 외곽 지역처럼 뭐 장현 택지니 무슨 택지니 신도시니 이렇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서울에 어떤 택지를 조성한다? 그런다고 하면 서울을 넓힐 수도 없는 거고 서울을 네. 넓히게 되면 이웃한 경기도나 인천의 땅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렇죠. 서울을 인위적으로 넓힐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네. 보면 서울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정비 사업을 통해서 있는 기존 주택 허물고 새로 짓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이라든가 이런 정비 사업들이 쉽지는 않죠. 재건축 같은 네. 경우는 규제가 너무 많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출구 전략 때문에 또 이렇게 해제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좀 맞추셔야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규모로 새 아파트로 지어지고 또 지어지고 있는 이런 뉴타운 지역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네. 새 아파트에 신축 아파트 고급 브랜드들로 해가지고 역세권에 대규모로 지은 아파트들이 바로 뉴타운이거든요. 네. 이런 뉴타운 지역 많아요. 방화 뉴타운, 신정, 가재울, 수색, 뭐 은평, 신길, 흑석 여러 뉴타운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개발 호재, 네. 그런 뉴타운 중에서도 개발의 호재, 즉 일자리가 옆에 많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지하철이 새로 개통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파트 가격을 가장 많이 끌어올리는 호재잖아요. 네. 이 뉴타운들 중에서도 그렇게 호재가 크나큰 호재가 있는 뉴타운들이 있어요. 걸려있는 뉴타운들이. 네. 뭐 전농 뉴타운이라든가 뭐 신길 뉴타운이라든가 뭐 흑성 뉴타운이라든가 수색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뉴타운들이 주변의 개발 호재와 더불어서 네. 이렇게 뉴타운으로 조성이 되는 그런 단지들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또 지하철 개통으로 인해서 굉장히 또 호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개발 호재가 또 예정이 돼 있는 뉴타운들도 있어요. 네. 제가 방송에서 뭐 어떤 지역, 어떤 아파트를 딱 찍어 드리기는 좀 애매하기는 하고요. 뭐 네. 그쪽 지역에 제가 홍보대사도 아니기 때문에 네. 방송 말미에 제가 세미나 안내를 드릴 텐데요. 네. 세미나 한번 참석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아산이라고 하시더라도 가깝잖아요. 서울까지. 네. 한번 오시게 되면 굉장히 투자성 높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 한번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예. 요거 상담 마치시게 되면은 이제 말미에 그 안내 전화 방송으로 해서 세미나 꼭 신청해서 꼭 우리 시청자님 같은 분이 꼭 오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상담 시간 가지면 제가 좋은 투자처 다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